브릿지형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직선에 가까운 DC 전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그 원리를 설명을 해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교류 전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브릿지 정류 회로 같은 경우에는 교류 전기가 흐르는데 다이오드가 위아래 두 개가 있습니다. 저 마름 먹굴로 해가지고 두 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위상이 바뀌어 가지고 두 개의 신호가 들어오게 됩니다. 즉 두 개의 신호가 들어오면은 다이오드가 이 아래쪽에 있는 전기를 모두 걷어내고, 즉 플러스 전기만 남게 됩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덴서가 충방전을 하면서 좀 더 직선에 가까운, 반파일 때는 충전을 했다가 방전을 하면서 이런 형태의 전기가 들어오지만은 브릿지 정류 회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직선에 가까운 전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모든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브릿지 정류 회로를 거의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브릿지 정류 회로가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DC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직선에 가까운 전기를 만들어내느냐가 쓰기 위해서 이런 브릿지 정류 회로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DCC 컨트롤러 설명을 할 때, DCC 컨트롤러에서는 AC 전기와 DC 전기가 함께 레일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DCC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레일에 전기를 꽂으면은 기본적으로 AC 16V의 전기가 들어가고, DCC 디코더를 통해서 각 기차의 주소별로 해서 DC 전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즉 DC 전기가 흐르는 양에 따라 가지고 기차의 속도가 변하게 됩니다. 레일에 AC 전기가 들어가게 되므로 DCC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레일에 AC와 DC 전기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DCC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 레일에 전기를 꽂으면은 기본적으로 AC 16V의 전기가 들어가고, 이것이 바로 DCC 디코더를 작동을 시킵니다. 즉 DCC 디코더는 AC 전기에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올려놓으면은 일단 사운드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진행 방향으로 라이트가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기차가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이얼을 돌리면은 DC 전기가 나오게 되면서 기차를 작동을 하게 되고요. DCC 컨트롤러에서 저희가 10번, 즉 10번에서 DC 아날로그 기차를 운행을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때 아날로그 기차가 10번에서 아날로그 기차가 구동을 할 때 모터에서 지리릭 하는 그 잡파가 지리릭 하는 잡음이 들렸는데, 그 잡음이 바로 이 AC 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DC 모터에 AC 전기를 넣으면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 DC 모터는 0에서 플러스 전기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DC 모터에 교류 AC 전기를 넣더라도 DC 모터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DCC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 레일에 AC랑 AC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1초에 60번에 위상이 1초에 60번을 계속 바뀌기 때문에 모터는 전진도 못하고 후진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자리에서 계속 잡음만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요 파형대로, 즉 요 파형 한번 움직이는데 1분이 걸린다 할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모터는 플러스, 즉 예를 들어서 오른쪽 방향 플러스 전기가 들어갔을 때 모터가 오른쪽 방향으로 흐른다고 하면 속도가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면서 오른쪽으로 점점 빨라졌다가 다시 또 천천히 내려가면서 정지되었다가 다시 왼쪽으로 모터가 돌다가 다시 또 정지되었다가 다시 또 오른쪽으로 돌다가 정지되었다가 왼쪽으로 돌다가 정지됐을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한 1분 정도 전기가 이렇게 흐르게 된다면은, 그런데 1초에 60번을 바뀌게 되니까 모터가 못 돌아가는 겁니다. 즉 제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흔들흔들 하다 보니까 잡음처럼 모터에서
그런 소리가 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다이얼을 돌리게 되면서 DC 전기가 흐르게 되면서 그 DC 전기의 영향으로 기차가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차가 운행을 하는데 운행은 할 수 있지만은 이 AC 전기가 들어감으로써 모터가 떠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디지털 컨트롤러에서는 아날로그 기차, 즉 DC 모터가 들어가 있는 아날로그 기차를 작동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반적으로 사운드 디코더든 사운드 DCC든 일반 DCC든 디코더는 AC 전원이 들어가야 작동을 하기 때문에 DCC 컨트롤러를 쓰면은 요 교류 전기에 의해서 AC 전기에 의해서 디코더가 작동을 하고 DC 전기가 들어가면서 기차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요 AC와 요 DC의 개념을 먼저 알아두시면은 기차 모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리고 디오라마라든지 뭐 건물, 그 다음에 뭐 아까처럼 작동하는 뭐 디오라마 모형을 사용하실 때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램프가 일반 램프, 즉 AC 전기가 들어가도 작동이 되는 램프인지 아니면 LED 램프인지, LED는 AC 전기에서 작동을 안 합니다. DC 전기가 들어가야 작동을 하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있는 전구가 일반 전구인지 LED 전구인지, 그리고 모터가 AC 모터인지 DC 모터인지를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전기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AC 전기가 아닌 DC 전기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그런 정류 회로를 가지고 그 납땜만 할 줄 아시면은 간단하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같이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일단 요까지가 기차 모형에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AC와 DC 전기의 개념을 간단하게 알려드렸고요. 저희가 팔러사에서 나오는 제품 중에 요 놀이시설 모형 시리즈 중에 요 범퍼카 모형이 있습니다. 요 범퍼카 모형은 여기 보시면은 AC가 아닌 요 DC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팔러에서 전용 아답터가 나옵니다. AC와 DC를 함께 쓸 수 있는 전용 아답터가 있는데 저희는 그 전용 아답터를 쓰지 않고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정류 회로를 가지고 AC를 DC로 바꿔가지고 요 DC 모터를 작동을 시키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간단하게 정류 회로를 하나 만들 계획인데 그거를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디오라마 모형 중에 거의 대부분이 AC 모터를 쓰지만은 이 제품처럼 이 공간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모터를 좀 작은 거 씁니다. 소형으로 쓰기 위해서 여기는 DC 모터를 쓰는데 AC 모터와 DC 모터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DC 모터는 소형, 그러니까 가장 작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팔러의 카 시스템 보시면은 그 작동하는 모터가 굉장히 작습니다. 저 핸드폰에 들어가는 진동 모터 그런 게 들어가는데요. 그거 대부분이 전부 다 DC 모터입니다. AC는 어느 정도의 부피를 차지합니다. 부피를 차지하고 크기가 소형화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어느 크기 이상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작게 만드는 거는 거의 다 DC 모터가 전부 다 하고요. 그 DC 모터 같은 경우에는 브러쉬가 있습니다. 브러쉬가 있어가지고 요즘은 브러쉬 없는 브러쉬리스 모터도 나오지만은 대부분이 브러쉬가 있기 때문에 수명이 짧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AC 모터는 브러쉬가 없습니다. 브러쉬가 없어가지고 DC에 비해 가지고 AC 모터가 조금 내구성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AC 모터를 쓰느냐 DC 모터를 쓰느냐는 그 제품에 따라 가지고 다르기 때문에 항상 디오라마 모형을 이렇게 만들고 그걸 설치할 때는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가 AC 전기인지 DC 전기인지를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은 기본적인 전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가 뭐 하다가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될 문제가 있으면은 저희가 또 별도로 그때그때 맞춰 가지고 전기라든지 회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저희가 브릿지 정류 회로,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전기가 DC 5V의 전기가 들어가도록 설명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요 범퍼카를 구동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답터가 보통 철도 모형 같은 경우에 16V이기 때문에 이 16V를 다시 5V로 다운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DC 컨버터라는 것을 간단하게 회로를 이용해서 만들 건데요. 요 다음 영상은 저희가 정류, 즉 AC를 DC로 만드는 정류 회로와 16V의 전기를 5V로 다운시켜주는 정전압 회로, 요 두 가지를 저희가 만들 것입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만드는 건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철도 모형에 관해서 기본적인 전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코리아 트레인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오드 4개와 콘덴서 1개를 이용해서 브릿지 정류 회로를 만들었습니다. 기판에 꽂아가지고 제작을 할 수도 있으나, 현재 저희가 요 트레일러 안에 요 빈 공간에 요 제품을 넣어야 해서 일단은 최대한 컴팩트하게 이 안쪽 빈 공간에 요걸 넣어야 해서 좀 최대한 컴팩트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아답터에서 나오는 전기를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DC로 측정을 했는데 아답터에서는 AC가 나오기 때문에 DC에서는 측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자, AC로 바꿔서 지금 18V가 나오고 있습니다. 16V 아답터지만은 측정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조금 더 오버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만든 요 브릿지 정류 회로, 모양은 별로 그다지 좋진 않습니다. 기판에 연결을 해서 깨끗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은 지금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좀 작게 만들다 보니까 약간 좀 엉성하긴 하지만은 일단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AC에다 맞췄는데 지금 보면은 왔다 갔다 하죠. 자, 다시 DC에다 놓고 극성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23V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콘덴서가 지금 용량에 따라 가지고 콘덴서 충방전 때문에 조금 달리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콘덴서를 지금 30V 짜리 쓰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18V가 23.2V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 5개의 소자를 이용해서 입력 전원 16V를 5V 전압으로 낮춰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 회로에 관해서는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5V 정전압 회로라고 치면은 요 전압을 낮춰주는 요 소자와 회로가 여러가지 이제 자료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입력 전원이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요 소자 하나가 3A 짜리입니다. 저 DC 모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00mA 정도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 정전압 소자 같은 경우에는 500mA, 1A, 지금 저희가 요거 사용하는 거는 요거는 3A 짜리인데, 용량은 크면 클수록 회로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내구성을 고려해서 요 3A 짜리, 요게 조금 비싸긴 합니다만 저희가 3A 짜리를 이용해서 5V 정전압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입력 전압이 현재 지금 16.1V입니다. 지금 16.1V인데요. 과연 요게 우리가 원하는 5V까지 떨어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5.03V 나오네요. 현재 지금 16V가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지금 5.03V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만든 제품을 요 트레일러 안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한번 완성을 시켜 보겠습니다.
예, 지금 AC 전원이 들어가면서 예, DC로 바뀌고 또 그 DC 16V를 다시 5V로 낮춰가지고 현재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팔러사에서 나온 예, 범퍼카 모형입니다. 간단한 회로 몇 개를 하시면은 이렇게 디오라마를 제작하는데 이런 팔러사의 작동 모형이라든지 예, 이런 거를 제작을 하는데 예,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뭐 개인이 간단하게 꾸밀 수 있는 회로 같은 경우에는 예, 저희가 소개를 해서 저희가 이런 예, 작동 영상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코리아 트레인즈였습니다.